경주군의 12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에 3주차 경마를 끝내고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변함없이 경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월에 3주차 경마, 세월 빨라요. 벌써 2019년도가 들어선 지가 3주라는 시간 또 지났고 또 3주간의 경마가 흘러갔습니다. 19년도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가 슬슬 나타나고 있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기쁨도 드리고 있고 또 아픔도 드리고 있고 하지만 조금씩 좀 더 웃고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신철중 위원 또 하루에 한 건씩은 했어요. 제주는 너무 좋은 것 같아. 항상 보면 넌 어려울 때 꼭 힘이 되는 게 제주 같아. 제주에서 시원하게 또 한번 해. 일단 금요일날 제주 교차 2경주였어요. 네, 2번 심찬세상, 6번 날개 둘이 들어왔고 또 3착은 5번 백호번개가 들어오면서 신철중 위원이 119.7배짜리 쌍으로 복으로 단통 한 방을 때렸고 삼상승식은 884.2배짜리 한 방이네. 한 방 말 그대로. 우리 팬들 중에서 아주 그냥 재밌게 먹은 사람이 있다고 계속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좀 제주를 잘하는 거 보면 네가 제주가 좀 많은 것 같아. 아재 개그인데. 아니야, 이거 되게 웃긴 거지. 지금 사람들 좀 빵 터졌어. 토요일날 5경주 때 킹이랑이 하나 그냥 4번 5번 또 때렸어요. 28.1배짜리 또 시원하게 또 때렸고, 일요일날 7경주에 메인 승부 53.2배짜리 메인 승부에서 4번 스카이돌풍 3번 크레모아 시원하게 또 때려 먹었고. 걔는 이창마 하러 갈 때 대가리까지 까가지고 난 상승시간 아니더라. 시원하게 먹었잖아 일단. 53.2배 시원하게 또 때렸고. 고수도 29주 연속으로 메인 승부 또 적중을 만들어 나갔어요. 믿고 듣는 메인 승부죠. 메인 승부라고 하면은 전화기 불이 나요. 통화 음성을 듣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는데, 일단 메인 승부는 좀 물론 일반 경주들도 어떤 승부 경주든 어떤 경주들든 다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메인 승부를 잡을 때는 정말 머리 쥐가 나요. 계속 적중 이어나가려고. 나는 예전에 36주 연속으로 메인 승부를 적중을 하다가 작년 7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주를 그때 못 맞췄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나한테. 그때는 예상을 쉬었고. 아니, 나한테 줬던 거 아니야. 줬는데 그게 배당이 되게 컸을걸. 그거 한 거의 100배 됐을걸. 100배 넘었지. 그치. 150 몇 배인가? 140 몇 배인가 나왔어. 그거를 한 방으로 맞췄어 원래. 그래. 그때 36주가 이제 깨진 거야. 그리고 다시 메인 승부 적중을 이어나간 게 지금 29주 된 거지. 네가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 장례식장에 있다가 내가 와가지고 예상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나한테 그때 소스를 줬었잖아. 그렇지.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한테 이거 노려야 되는데 내가 어차피 예상 못하니까 이거 참고 좀 해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뭘 얘기를 한 게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그것도 같이 들어온 게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팔리던 거였어.
네가 준 거는 안 팔리는 거였고 그치, 인기 거의 꼴찌였어. 같이 손잡고 들어온 게 인기 대가리랑 들어와서 이렇게 나왔다. 그게 배당이 복순식 배당이 완전 인기 꼴찌. 대가리인가 두 번째인가 하여튼 그랬어. 근데 그걸 네가 추천을 안 했어. 그 인기말을. 걔를 내가 안 했지.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이유로. 맞아. 그지?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어찌됐든 간에 뭐 저도 뭐 금요일날 인티셉트 그 다음에 뭐 마이티고 금요일날 파이경주 때 3번 7번 그냥 뭐 한 방 쌍으로 복으로 한 방을 때리면서 뭐 41.9배짜리 그리고 9번 썬더스트랙이 3착하면서 뭐 3상승식은 200배짜리 그냥 한 방 때려드렸고 토요일날 육경주 대성루비 동방지주 4번 3번 15.8배짜리 또 역시 쌍으로 복으로 단통 한 방울 또 때려드렸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요일날도 6개 경주를 맞춰드렸고 토요일날도 5개 금요일날도 6개 경주수는 뭐 꾸준하게 적중을 했는데 솔직히 이런 경주들 빼놓고는 뭐 먹었습니다. 고수가 뭐 한구라 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의 뭐 낯짝이 두껍지는 않고요. 맞춘 것도 내용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맞췄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뭐 걸치고 있고 계속 맞춰 나간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사실상 1월의 마지막 주 경마죠. 돌아오는 주가 1월의 4주차 경마 되겠고 구정이 2월 5일이에요. 그래서 휴장이 2월 1, 2, 3이 휴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또 정상적으로 경마 시장이 되고 구정이 끝난 8, 9, 10 2월 8, 9, 10 이때가 또 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정 전까지 2주간의 경마 남았고 우리 가족분들 좀 럭셔리하게 좀 편하게 또 구정 때는 또 세뱃돈도 나가고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좀 가루 떨어지게 또 돈 없어서 집에서 구석에 또 뭐 짱 박혀서 이러지 않고 여기저기 세뱃돈 시원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집중을 좀 더 하겠고요. 뭐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만큼 돌아오는 주는 더 좋을 거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을 갖고 또 자신도 있고요. 자신감 빼놓으면 또 뭐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당연히 자신감 있고 또 구정이나 뭐 명절 때 이럴 땐 또 우리가 잘하잖아. 신기하더라고. 안 되다가도 항상 이렇게 휴장전 그리고 구정 이렇게 명절 전에는 이상하게 또 적중도 잘 나와주고 막 그래. 간절하잖아. 그지? 간절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월요 방송이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복귀도 풀어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 미리 보는 경제들도 이렇게 풀어주면서 여러분들께 뭐 나름대로 살이 되고 약이 되는 이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부드럽게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께 알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간의 소문이 뭐 필리핀 막건도 있고 뭐 필리핀에서 예상을 하는 예상가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뭐 그중에 고수 얘기도 많이 소문에 돌고 많이 했었는데 전 필리핀을 많이 알아요. 그건 사실이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필리핀이 어떤 나라냐면은 섬이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한 7,000여 개의 섬으로 뭉쳐진 나라가 되겠고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좀 국어를 하고 많이 좀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데한테 침략을 당했지만은 나라를 뺏긴 적은 일본한테만 뺏겨봤지 뭐 중국한테 뺏긴 적은 없잖아.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한테도 나라를 뺏겼었고 미국 그리고 또 일본 결론은 또 미국이 다시 재탈환하면서 필리핀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나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필리핀이란 나라는 좀 기대는 좀 삐대는 근성들이 좀 많아. 좀 동남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생활력도 떨어지고 좀 앵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지 근성이 좀 짙은 나라. 그걸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이 되면서 좀 많이 좀 개혁을 하고 있죠.
그런 거는 뭐 관심 없고 일단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거 풀어 나가는 거는 좀 하고 그래서 이런 나라가 필리핀의 일단 수도가 마닐라잖아요. 마닐라. 근데 우리가 필리핀 하면 가장 알고 있는 게 여행지가 마닐라 그리고 세부 그리고 클락은 또 앙헬레스죠. 이렇게 그리고 보라카이 뭐 요 정도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여행지예요. 필리핀이 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1.3배 정도. 그런데 인구는 1억 810만 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그냥 길거리에 보면 사람들 엄청나게 쏟아져 있을 정도로 되게 많고 또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좀 틀린 게 우리나라는 불교, 기독교, 또 카톨릭 그런데 필리핀은 거의 8, 90%가 카톨릭 이런 종교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카톨릭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낙태를 안 해요. 거의 그냥 임신을 하면 낳고 나도 애엄마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그쪽 집안이 카톨릭이다 보니까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3개월 만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순식간에 또 다시 돌아왔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렇지. 아니지. 아니 애 생겨서 결혼한 거야. 네 그때 누구 사귀던 애 헤어져서 그러고 그래. 있는데 결혼의 이유는 그거가 아니지. 결혼한 이유는 그거야? 애가 생겨서 결혼한 거였고. 근데 문제는 뭐 그건 뭐 애가 생기고 이거는 우리 애 큰 애가 지금 23살이에요 이제. 많이 컸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재미있게 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 천사의 도시라고 하죠. 앙헬레스, 클락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락이라는 도시가 인기가 많고 남자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골프장이 많고 골프장이 참 좋아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미모사, 동광, 코리아 CC 등등 골프장의 수준이 참 좋아요. 1인 1캐디고 또 골프장 가격도 상당히 좀 저렴하고 또 거기서 묵으려고 하면은 호텔비도 싸요. 클락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이런 차이가 크다 보니까 싸요. 대표적으로 왜 여기에 인기가 많나 이거를 보면은 예전에는 아시아나랑 진에어 이렇게 두 개만 갔거든. 근데 작년도에 필리핀 항공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필리핀 항공이 들어왔고 또 작년 12월 말부터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이 또 클락에 들어가. 5개 항공이 들어가면서 뭐 항공 비행기 값도 상당히 좀 저렴해졌고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거죠. 네. 필리핀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풀어갈 곳은 앙헬레스, 클락이라는 곳인데 아까 조금 전에 친구 우리 신철중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클락이라는 도시는 골프도 좋지만 또 카지노도 있고 필리핀 클락에 가면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다음 방송부터 여러분들께 지금은 지금 오프닝 지금 내가 아까 뭐 몇 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네 뭐 카톨릭이네 뭐 두테르테 뭐 마닐라 따갈로 뭐 어디한테 뭐 침략을 받았네 이거는 좀 밑밥을 까느냐고 얘기를 한 거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이 밑밥을 깔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에 가면 이런 걸 하면 좀 더 좋고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는 경험으로서 나온 얘기 좀 물론 저보다 더 고수들도 많아요. 그쪽 부분으로 그런 분들은 좀 웃으면서 옛 향수를 느끼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주 중에서 우리 신철중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경주, 좀 아까웠던 경주,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풀어줬던 경주, 미리 보는 필이 풀어줬던 경주에서 신철중이
저걸 왜 추천해? 솔직히 그랬는데 그 마필이 대가리까지 왔어요. 퍼펙트 삭스였단 말이지. 그 경주에 대해서 또 신철준 의원이 좀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먼저 복귀식으로 그 한 경주만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이어가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산 경마 하나, 서울 경마 하나 각각 신철준 의원과 고수가 미리 보는 경주를 풀어주는 코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준 의원이 구경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1월 19일 토요일 구경주, 저희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를 드렸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퍼펙트 삭스를 적극적으로 이놈을 놓고 승부를 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퍼펙트 삭스하고 3번 마샤 요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176.9배가 나왔습니다. 좀 아쉬웠는데 철준이가 노리고 있었던 마필은 5번 한일 매직이었어요. 결론은 4착에 그쳤는데 조금 아쉬웠죠. 1번 퍼펙트 삭스하고 한일 매직 요 놈이 들어왔다면은 308.2배가 나왔었던 그런 고배당 승부 경주였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선행은 외곽말들이 빨랐어요. 인기도 8번 라운케빈이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던 경주였었죠. 대하시가 좋아가지고 발주는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대하시가 좋아가지고 밀어서 단독 선행을 나갔지만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었고요. 경주 초반에 너무나도 무리했어요. 그래서 깨져버렸고요. 또 경주거리 1300m를 경험을 못해본 라운케빈이 경주 초반 무리했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1번 퍼펙트 삭스는 물론 이놈이 순발력이 없었던 놈은 아니에요. 분명 순발력은 있는 애예요. 그런데 안쪽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안쪽 내선을 타면서 종반까지 힘 안배를 하면서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 종반에 근성을 보이면서 우승을 해냈고, 마샤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안 좋아가지고 하위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선두권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라운케빈이. 선두권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올라왔던 마필이 마샤예요. 그래서 차기에 마샤가 많이 팔린다. 요 놈은 확실하게 지우겠습니다. 차기에 마샤가 팔린다. 요 놈은 지울게요. 이 놈은 지우겠고요.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던 마필이 5번 한일 매직이었어요. 발주가 좋았고 발주 반응 등이 상당히 좋았지만은 대하시가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해가지고 뒤로 밀리고 4위권에서 종반 근성을 발휘했는데, 사실상 퍼펙트 삭스가 내선을 파면서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좋은 전개를 펼치면서 앞에 애들이 무리를 할 때 한일 매직도 같이 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샤가 올라왔고, 한일 매직은 퍼펙트 삭스가처럼 무리하지 않고 어차피 그냥 선두권에만 있으면 될 텐데 무리하지만 않고 잘 따라갔더라면 한일 매직은 다음엔 됩니다. 다음에 요놈이 많이는 안 팔려도 어느 정도는 팔릴 겁니다. 한일 매직 강하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배당 쪽으로 이제 봐주실 마필은 6번 자진몰이에요. 자진몰이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있고요. 뒷심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외곽으로 상당히 무리를 했어요. 기수가 정정이었습니다. 좀 다부진 기수가 올라타고 능력 기수가 올라타고
제대로 된 전개를 펼쳐준다면은 순발력 있고 뒷심도 있는 마필이에요. 자진몰이. 자, 요는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보실 마필이에요. 그리고 동틀 때 파행과 재차 탈락으로 25주 만에 나왔어요. 25주 만에 나왔지만은 발주가 상당히 좋았고요. 선두권 3위권에서 전개를 풀어갔으면서 외곽으로 또 굉장히 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반 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기수가 이동진. 기수가 역시 이 마필도 바뀌고 좀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올라탄다면 분명히 동틀 때도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 만큼 동틀 때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에 2착을 했었던 마샤는 차기에는 지운다. 지우는 마필로 3번 마샤는 지우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노려보실 마필은 한일매직, 자진몰이, 동틀대 이 세 마리의 마필은 차기에는 배당으로 반드시 노리셔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우리 또 신청중 위원이 좀 배낭말이 여러분들께 또 미리 보는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퍼펙트 삭스. 야, 맞췄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건 맞췄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아쉽다. 이건 내가 봐도 이거는 아깝다. 이거는 배당도 아주 3,4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워요. 이게 바로 경마 아니겠어요? 이 경마 뭐 한두 번 틀려봐. 그리고 또 우리가 맞춰보기도 이빨 맞춰봤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거 하나 못 맞췄다고 해서 우리가 또 풀 죽고 기 죽고 그러진 않잖아. 다시 또 근성이 또 발동을 하면서 다음 주에 더 큰 배당으로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또 의지가 또 올라오는 게 이래서 또 신철준 영화 고수가 또 여러분들께 많은 또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요 정도로 하겠고 이제 우리가 미리 보는 경주 코너 미리 보는 1월 마지막 주 경마 서울 경마 1개 부산 경마 1개 신철준 영화 고수가 각각 1개 경주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의 4주차 마지막 주 경마 펼쳐질 미리 보는 경주 코너입니다. 부산 경마 1개씩 그리고 서울 경마 1개씩 신철중 영과 고수가 각각 1개 경주씩 여러분들께 미리 보는 경주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고수가 먼저 스타트 끊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6경주 1월 25일 금요일 부산 6경주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런 경주예요. 출전 등록 두수를 보면 16마필이 일단 출전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필이 어떤 게이트를 받고 나오는지 이게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편성 자체가 국산 5등급 중에서 상당히 센 편성 싹수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력 있는 말은 많아요. 제가 볼 때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도 7마필은 관심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일단 라이언선, 영성 에이스, 미스터 어플, 포에버 9, 전사의 질주, 스피드 피리, 말리부 룰러 이렇게 7마필이 경쟁력이 있어요. 게이트 조건 그리고 이번 경주 준비하는 조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라이언선이라는 마필이 지정어주는 김해시장배 대상경주였죠. 편성도 상당히 셌어요. 킨삭스가 나왔던 게임 아닙니까? 셌던 편성이에요. 근데 발주가 괜찮았는데 방해를 받고 약간 밀렸다가 대야시발로 선두권에서 상당히 좀 힘을 쓰면서 타이트하게 탔거든요. 그게 페인이었다. 그게 3착의 페인이에요. 그 전에 뛰었던 데뷔전 내용은 아주 널널하게 여유있게 우승을 이겨냈던 마필 아닙니까? 선행을 나가면 그냥 그대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말이고요. 라이어선은
세게 볼 수밖에 없는 말이죠. 일조 백관년 마방 암만 양아치 짓을 한다 하더라도 능력마 조마피 갖고는 열심히 타줄 거예요. 영성 에이스도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고 꾸준하게 거림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경쟁력은 둬야 돼요. 얘는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얘는 또 이번 경주 준비하는 조교도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무시는 안 할 건데 영성 에이스 이것도 관심은 필요성이 있겠고 미스터 어플이 이번에 순급전을 맞이하는데 야 이마필은요 주인검사 뛰는 거 보고 무진장 숨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검사 보고 지정경주 데뷔전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요 그냥 쌍대가리입니다. 쌍대가리예요. 많이 뛸 놈입니다. 이랬어요. 역시나 데뷔전부터 상당히 좋은 걸음 시종 최외곽을 엄청나게 무리했어요. 게이트가 외곽해도 12번 게이트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정말 개같이 탔거든요. 직선에서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기대면서도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아 말새끼 세네. 이런 말은요 뛰면서 더 뛰어요.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좀 세게 봐줘야 됩니다. 포에버 나인 얘도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는 말인데 얘는 솔직히 정말 여러분들 얘 뛰었던 거 한번 돌려보실래요?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너에서 튕기고 외곽 이거 좀 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원래 그렇게 타면 말들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그냥 대가리까지 와요. 야 이것도 승급전이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얘는 세게 봐야겠다. 세게 봐야겠다. 전세의 질주 기본기는 있는 말인데 자 판성이 세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피드 피리 경쟁력 있는 말이죠. 이것도 지정은 좀 초반에 힘을 쓰고 탄 게 페인인데 이번에 라이언선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얘가 레이스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피리도 그냥 관심 정도. 제가 솔직히 라이언선 아주 세게 보고 있고요. 미스터 어플 아주 세게 보고 있어요. 포에버 나인 아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마피를 정말 세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작 노려야 될 말은요. 말리부 룰러. 제가 이 마필은 지정경주 승부의 대가리로 놓고 여러분들께 들어갔다가 3착에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마필이고요. 복귀로서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노리십시오. 그냥 노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 얘도 지정경주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였고 그때 판성이 상당히 셌거든요. 발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불리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자꾸 늘어져요. 그냥 바로 자꾸 늘어지면서 유현명이가 정말 꼬이고 말을 못하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정말 말을 엄청나게 못하고 나서 막판에 외곽에서 날라오는 이 걸음 3차까지 오는 이 걸음은 깜짝 놀랄 정도. 야 얘는 노려야겠구나. 이번 경주가 편성이 세요. 될 만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인기 많은 19점 하필 1점 하필 라이언선한테 강하게 인기를 모아질 거예요. 얘가 인기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미스터 어플이라든가 포에버 나인 이쪽으로 좀 인기도가 집중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말리부 룰러를 놓고 때리자. 말리부 룰러를 노리자. 얘를 놓고 한번 좀 압축을 한번 해보자.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이유는 말리부 룰러 이마필에 대한 자신감 이마필에 대한 노림수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겁니다. 꼭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경주를 풀어드렸고 또 신철중 위원이 이어서 부상경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4군 1300m 경주입니다. 부산 구경주에서 치러지는 경주인데요. 총 16두의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개는 조금 빠르고요. 선두권이 탄탄한 애들이 많이 출전을 합니다. 먼저 인기를 얻어준 마필은 역시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죠.
19조 김영관 마와의 마필 아마존 여걸과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었던 대지 챔프, 지금 승급전이지만은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탄젠트, 뭐 영광의 시대,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마필이고요. 뭐 백년손님도 곡병권쯤에서 팔려줄 마필이고요. 8번이 아니죠. 순간의 법칙도 팔려줄 마필입니다. 여기에서 노리는 마필은 아마존 여걸은 뭐 인기마로 팔리겠지만은 노리셔야 돼요. 이 마필은 역시 자원이 많은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라서 특별한 그 질병은 없었어요. 질병은 없었고 구절 쪽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걸로 휴양을 갔다 왔죠. 휴양 이후에 12월 달에 출전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출전 주기를 늘리면서 1월 4일 날 이제 정상 출전 주기로 출전을 했지만은 1600m 경주거리가 늘어났죠. 그리고 게이트가 8번 게이트. 선행을 못 나가고 뒤로 묻히면서 아쉬운 모습이었지만은 이번에는 경주거리도 줄어들었고요. 선두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아마존 요걸 노리셔야 되겠고요. 탄젠트도 직전에 11번 게이트였어요. 11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못 나갔지만은 종반에 탄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3착을 들이댔는데 승급전이라도 분명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탄젠트도 봐주셔야 되겠고요. 대지 챔프가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서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제대로 자기의 능력을 끌어내지를 못했었는데 직전에는 그래도 잘 탔죠. 2착을 했었습니다. 2착을 했었던 마필인 데이챔프. 요놈까지는 이제 인기마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기마인데도 뭐 분명히 편성 자체가 16두가 출전 등록을 했지만은 편성 자체가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요 세 놈들은 뭐 무조건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첫중이가 강하게 밀어드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까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백년손님입니다. 직전에는 발주가 상당히 좋았죠. 외곽으로 발주는 좋았는데 발주 대하시가 밀리면서 외곽으로 밀렸고요. 외곽에서 상당히 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종반에 치고 나오는 그 발걸음, 뒷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게이트 여건도 12번 게이트였고 전개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나오는 그 탄력적인 발걸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년손님, 인기마들이 있지만은 인기마들을 뒤로 놓고 백년손님을 축으로 놓고 한번 강하게 승부를 보시는 그런 경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백년손님을 놓고 승부를 볼 거예요. 백년손님을 놓고 승부를 보는데 뭐 인기마 이런 놈들 지울 수가 없어요. 워낙에 강한 놈들이기 때문에 아마존 여걸, 탄젠트, 대지 챔프 이 정도로만 가져가시는 경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여러분들께 또 신철중 위원이 한 경주 더 풀어줬죠. 이제 서울경마 또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또 고수가 먼저 서울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1월 27일이죠. 구경주 세계일보배 대상경주 제가 먼저 풀어드릴게요. 경절이 1200m로 펼쳐집니다. 야, 편서 보면은 선행은 누가 나갈까? 가족불패, 신의 명령. 두 마필 모두 다 순발력 하나는 뭐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상당히 빠른 말들이기 때문에 또 두 마필 모두 다 쫓아갔을 때보다는 앞에 나갔을 때 더 뛰는 말들이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가 일반 경주가 아닌
상금이 짭짤한 타이틀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치열할 수밖에 없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질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가족불패 같은 경우 지칭원조 상대적 경합성 트레이너스컵 경주였는데 경합을 상대적으로 심하게 했죠. 이어 선두권에서 아주 갖은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끝까지 근성으로 입상을 해냈어요. 근데 그때 튀었던 편성이 트레이너스컵 편성이 빡빡했거든요. 빡빡했어요. 버텨내는 이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선행을 나가면 아니면 이 참고 타면 절대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신의 명령이 계륵 같은 말이었죠. 뭐 잘 뛸 때 막 잘 뛰다가 못 뛰면 한번 팍 꺾어지고 최근에 두 경주 전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신의 명령을 우리가 잘라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얘를 잘라야 되는 이유. 지정원주 얘가 압박을 상당히 심하게 받았죠. 파노라마쇼한테. 압박을 받고 깨졌어요. 3착으로. 근데 쪽팔리지 않아 보였어요. 아 요거 봐라. 요거 선행 나가면 그냥 한 바퀴 돌려야겠다. 여러분들 지난주 경마에서 파노라마쇼 어떻게 됐어요? 떡 됐어요. 떡. 그리고 파노라마쇼가 같이 되었던 신규강자. 얘가 또 신규강자한테 졌습니다. 신규강자 또 지난주 경마 어떻게 됐습니까? 떡 됐어요. 떡. 그죠? 한마디로 떡된 애들한테 깨졌죠. 얘도 떡되는 거예요. 이게 편성이에요. 이게 편성. 파노라마쇼랑 신규강자가 왔으면 그 편성이 센 편성. 깨질 애들한테 깨졌구나. 떡된 애들한테 깨진 말 얘는 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안 봐요. 그냥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얘는 지난주에 상대 말들이 뛰는 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명령은 안 볼 거다. 저기서 또 골드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봐야 되죠. 얘는 봐야 돼요. 안 팔려요. 덜 팔리고. 근데 얘는 왜 봐야 되냐면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선임력도 되는 말인데 10월 21일 날은 2착 입상. 좋았죠. 1200m도 강점이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1200m였음에도 불구하고 깨지면서 6착 이겼어요. 그죠? 얘를 이겼던 애가 누구예요?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신의 명령은 그래서 자른다면 얘는 1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골드뮤직을 이겼던 애가 젠터러리, 이광사서, 올레준. 얘네들 어땠어요? 어저께 이광사서 마지막 경주 뛰는 거 보셨어요? 때렸으면 왔어요. 어저께 제가 강토마는 대가리다. 강토마는 그냥 대가리입니다. 강토마 놓고 이광사석과 9번이 뭐죠? 9번 그 장산 그건데. 장사파워. 장산파워. 임기현 그게 말 탄 겁니까? 개짓거리 한 거죠. 개새끼짓거리 한 거죠. 갔으면은 그냥 왔었다고 봐요. 1호 경마에서 제가 한 권 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경마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골드뮤직은 그런 애들하고 띄어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 그래서 얘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뮤직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말이고 울트라 로켓은 직전 경주가 그랑프리 대상 경주였고요. 그 전에 착순권 그리고 거리면 괜찮은데 얘는 왜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불패라든가 시네면 이런 애들이 레이스를 빨리 가져가면서 앞이 치열하면서 여기 88 빅토리 큐피드 레이디 이런 애들이 막 붙어가면서 레이스 앞이 치열하면서 무너질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울트라 로켓이다. 마스크 대가리죠. 대가리입니다. 야 고수야 1200m잖아. 위험하잖아. 안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앞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마스크는 또 누굽니까? 강토마. 어제 뛰는 거 보셨잖아. 강토마. 여유있게 진로 없는 거 막 뚫고 나오면서 강토마 이긴 말이에요. 모르피스 이긴 말이고요. 안 그래요? 인정해야죠. 마스크 안 갈 이유도 없고 타이틀 경주에서 마스크는 온다. 물론 인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믿음을 확실하게 더 심어 드리는 거고요. 천지스톰은 솔직히 기본기가 있는 말인데 요거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요거는 현장에서 내용을 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으로 좀 패스를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일단 이번 가지 제가 정리를 한다면 세계일보에는 마스크는 대가리다. 마스크는 대가리다. 마스크는 대가리인데 우리가 노려야 될 마필은 골드뮤직. 마스크 골드뮤직 강하게 노리면서 때리고 싶고 울트라 로켓 편성이 너무 좋다.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고 가속 불패는 무시를 못한다. 천지스톰은 현장에서 판단해드리겠다. 구몬수 많이 안 가져가는 게 고수의 특징이에요. 현장에서 깔끔하게 또 압축하겠고요. 지금은 복귀로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한개 경주를 풀어드렸고 또 하나 신철중 위원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토요일 6경주 국산 5등급 1300경주입니다. 총 13대의 마필이 출전 등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정해진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차이가 좀 나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팔려준 마필들은 데디글로리, 스마일걸, 파켓, 스마티아델 뭐 이런 정도의 마필들이 팔려준 마필이고요. 전개가 빠르지만 선두권이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은데 먼저 노리는 마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이 현장에서 많이 팔리고 뭐 하더라도 더 노리셔야 될 마필은 스마티아델입니다. 이 마필은 문화일보에 대상경주에서 이렇다 할 성적은 못 보였지만 강한 마필들과 맞짱을 떴었던 그런 마필이고 결코 뒤지지 않았었던 그런 발걸음을 보였었던 마필이에요. 예전에는 선행 일변도도 보였었지만 최근에 선입도 되는 선추입이 자유로운 그런 발걸음을 보였었던 마필 스마티아델이 다리에 이제 힘이 차고 있습니다. 스마티아델을 강하게 노리시고 승부를 보시는데 먼저 선행 나갈 애들 데디글로리나 스마일걸이나 파켓이나 다몬엔젤까지도 선행을 내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거기에서 다몬엔젤이 1300거리를 뛰어봤단 말이에요. 직전에 1300거리를 뛰어봤는데 얘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간다면 꽂힐 수 있고요. 지구력이 또 보강이 된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몬엔젤을 제일 먼저 노리셔야 되겠고요. 데디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선출이 굉장히 자유로운 애예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그렇지만은 이번 경주 1300경주인데 얘가 게이트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애예요. 얘 같은 경우는 게이트 여건을 봐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스마일걸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은 그냥 선행 아니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선행이 안 된다면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선행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스마일걸은 지웁니다. 파켓도 역시 뭐 선행을 나가면 조금 더 뛰는 마필인데 최근에 순발력과 지구력, 근성까지 모두 이렇게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파켓. 자, 요놈까지만 보시는 경주로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은 스마티아델 현장에서 어떻게 팔리건 이놈은 강하게 노리셔야 돼요. 스마티아델 요놈을 강하게 노리시고 다몬엔젤 쪽으로 한 방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다몬엔젤에다가 한 방 승부 보시겠고요. 가능성이 있는 애들 데디글로리, 스마일걸, 파켓 요 정도인데 스마일걸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스마일걸은 선행을 못 나가는 편성이 됐다. 게이트 여건이다. 그랬을 때는 스마일걸은 지우겠습니다. 예, 또 신철주 형이 한개 경주를 또 풀어드렸어요. 자,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께 뭐 꾸준하게 미리 보는 경주를 통해서 좋은 내용으로 좋은 결과를 내드리고 있고 또 이 방송이 끝나면은 또 우리는 또 각자 사무실에 가가지고 집중을 할 거예요.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구정입니다. 구정. 그때 구정 돼가지고 쫄쫄하면서 정말 춥게 보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좀 더 고생하더라도 단단하게 따뜻하게 보내느냐 이거는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배짱이처럼 그냥 놀면서 지내지 않겠습니다. 개미처럼 차곡차곡 열심히 일하면서 준비하는 예상과 신철 중령 고수가 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